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아파트 브랜드에서 상위권을 다투던 아파트들이 얻은 오명입니다. 요즘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었고 중소 건설사들마저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에 속하던 GS건설은 현재까지도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부실 시공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 GS건설에서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주차장 1층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붕괴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지하주차장을 받치는 32개의 모든 기둥에 있어야 할 전담 보강 철근이 설계상 15곳에서 빠졌고 시공 과정에서도 기둥 8곳 중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이 빠졌으며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보다 30% 낮았습니다. 즉 설계, 감리, 시공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경북 경산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앞두고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사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외벽 콘크리트 실금,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경산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최고 분양가를 자랑할 정도라고 했는데 사전 점검할 수준조차 안 됐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대문구 휘경자의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빗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타설 작업을 시작한 다음 비가 오게 되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혹은 아예 시작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던 것이죠. GS건설에서는 시간대별로 비가 오지 않을 때 나누어서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비가 올 때 진행한 사진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GS건설 대처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살자이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GS건설은 공사 발주처인 LH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단지 공문으로만 재시공하겠다고 통보한 뒤에 7월 5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재시공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발주처인 LH가 책임지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LH에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입주 예정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소비자 그리고 국민이 피해보는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실 공사가 빈번한 것일까요?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재료비를 절감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하도급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말부터 20일에 걸쳐서 전국 77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적발된 불법 하도급 58건 중 42건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무등록, 무자격자 하도급에 공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 건축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해서 시공사가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기술을 사용할 때 하도급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결국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로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후에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실공사에 초점을 두더라도 이 부분이 결코 단순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여전히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는데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과 안전진단 누락 같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과 서울시 관계자 총 17명은 1심에서 무죄,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고요. 항소심에서 신동현 동아건설 현장 소장은 금고 2년, 여용원 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은 금고 1년 6개월형, 김석기 서울시 공사 감독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항소심에서 금고 1년형에서 3년형 또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에서 5년형까지 확정되어 양형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1,400명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고 당시 삼풍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설계 변경을 승인해준 이충우 구청장은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 황철민 서울시 교육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이라는 매우 미흡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실 건설사나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너그러운 법의 잣대가 800원 횡령버스 기사로 기억하시듯이 유독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운송 수익금 중 잔돈을 기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 규정 등은 회사 재산의 횡령 또는 운전원의 운송 수익금 착복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800원에도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유독 부실 건축에는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부실공사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시공사는 영업정지 등 방식을 통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강력한 양형 구형 등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